네,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저희 동포세계신문에서는 계속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 여러분들의 어려움 사항, 고충 사례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쏙쏙 계속 저희 고충 사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고충 사례를 받는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C38 체류 자격이라든가 H2 체류 자격을 쓰면서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지금 출국 유예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지금 출국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또 건강보험도 지금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출입국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어떤 동포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고충 사례집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9월 중으로 이 국회 예선역 좀 이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거와 관련돼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국회도 지금 코로나19로 좀 국회도 지금 잠정 폐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9월 5일까지는 좀 폐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아지면은 바로 이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이 출입국 또 행정 각 기관들을 가고 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동포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은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선 그런 고충 상담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번거롭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뭐 다양한 부류로 지금 이렇게 사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9월 1일까지 저희들이 자료집을 만들고, 그리고 더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방송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충 사례를 받은 것 내용 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 고충 사례 상담 내용은 이 건강보험, 그리고 지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건강보험이 미가입되어 있거나 지금 중지되어 있으신 분들 좀 잘 들어주셔서 만약에 저는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충 상담 그 사례와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정지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C38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남편이 F4 비자로 광주에 근무 중이어서 저는 현재 한 달씩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 6월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산부인과 방문을 하던 중 일부 대형 산부인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신분의 여건으로는 진료가 아예 안 된다고 거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 다시 소형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여서 진료를 받았지만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은 안 되고 진료만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어떡하나 고민하던 중 민원도 올려보았고, 그 결과 임산부에게만 따로 주는 G-1 비자가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출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7월 6일 서류 접수를 하였습니다. 시간상 한 달 정도면은 비자 발급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제 곧 2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 조회를 해보면은 출입국 정책본부에 신청을 올렸고, 강주 출입국에서도 허가를 기다릴 뿐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이라 G-1 비자로 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국민보험, 태아보험 등 보험 가입도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C38 비자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민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매번 임신 진료비만 수십만 원 나오고 이는 경제적 수입이 없는 저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항공편이 막힐 줄 알았더라면 미리 중국에서 H2나 F1 비자 신청을 해왔으면 되었는데 그 전에 C38 비자에서 자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래서 C38도 중국과 한국을 아무런 지장 없이 다닐 수 있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반년 이상 한국에 머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임신으로 힘든데 현재로서는 출국 유예받은 C38 비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힘들고 지쳐갑니다. 물론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함께 힘내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C38로 1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한국에 F4 체류 자격으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직장 가입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이 여성분은 C38 체류 자격인데 그 방문 동거 비자라든가 뭐 이거를 좀 받고 들어갔으면은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뭐 복병을 만날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C38 비자로 있으면서 출국 연장을 받고 곧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갔다 올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5, 6개월 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아이까지 또 임신을 하게 돼서 지금 병원도 갔다 와야 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도 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G-1 이렇게 임신을 했을 경우는 G-1 특별체류 비자죠. 이걸로 변경을 해서 보험에도 가입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인도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합답, 그러니까 한 달 후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2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아마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F4 체류 자격으로 남편이 있고 직장 가입자로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소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인도적 차원에서도 좀 뭐랄까 도움을 그러니까 뭐 좀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사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조선족 동포 36살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작년 12월 19일 C38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해서 기술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자동 연장으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여자친구는 중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고 저랑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위해서 기술 자격증도 취득을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동 연장으로 인해 재동포 비자로 변경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C38 체류 자격인데 전 출국 유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류 자격 변경이 안 돼서 생기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7월 5일 기준으로 제 여자친구가 임신 6주차에 들어갑니다. 여행 비자라서 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요. 무조건 비자 변경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일반 보험 있는 분들보다 6배 가까이 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돈을 버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는 비용이지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민 문제는요, 여자친구가 임신이라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려고 영사관, 그 중국 영사관이겠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C38 여행비자는 자동 연장 때문에 그냥 출국 유예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귀국하지 않고 F4 또는 F1 비자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 자신도 하루하루 애를 지울까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루빨리 들어가지 않고 변경 가능하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임신, 여성들 이런 때 참 임신을 하신 분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C38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출국도 안 되고 또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제가 이런 분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가 없을까 찾아봤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질을 보장을 해준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을 보면은요,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그 만 18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그리고 난민 및 그 자녀로서 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저는 의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이 있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2 체류 자격으로 계시거나 또 F4 체류 자격으로 있어서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는 상기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상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로 임신 중인 자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한 그 배우자가 임신을 하면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또 적십자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시행, 이 의료기관인 이 국립중앙의료원, 또 각 지방에 있는 지방의료원, 또 적십자병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로부터 사업 시행기관,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이제 의료기관도 해당이 되고요. 이제 보건소 등에도 한번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냐면요, 입원비 수술, 그 다음에 입원비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국적취득 결혼 이민자의 자녀 외래진료, 또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임신과 관련한 산전 진찰 및 출산, 이런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1회당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더 필요성이 있으면 심사한 후에 지원을 더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동포 분께서 보내주신 고충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와 배우자를 위한 그 의료 지원 서비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서 외국인 그 근로자 지원 의료 그거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좀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희년공제라든가 외국인 복지 이 지원재단 이런 여러 또 민간 단체에서도 진행하는 또 의료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는 지금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곳에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다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만 아주 한국 사회에서도 또다시 재유행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19에 특히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뭐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고충 사례를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어쨌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좀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사계 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